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 저는 좀 재미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상 공개 정보를 다 보시지 못하면 좀 답답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루크라고 검색하면 우리는 여기 대만 옆에,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부분에 이제 유쿠국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현재 이 섬이 이제 오키나와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섬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작은 섬들도 있고, 이 류크라는 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섬들은 더 작겠죠.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류크국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류크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류크국은 유구국 또는 대유구국, 동중국해 남동쪽,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현 일대에 위치한 독립왕국이다. 자, 일본에서는 류크 왕국으로 불린다. 100여 년간 삼국으로 분화되어 있던 것을 1429년에 중상국이 통일하여 건국하였다. 자, 류크국은 일본, 중국, 즉 동남아시아 등과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1609년에 사스마본의 침공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 1879년에 강제로 병합되어 멸망하였고 오늘날 오키나와현으로 바뀌었다. 자, 루크 그걸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키나와현에 있는 그런 고대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키나와 해안에 일본 최남단에 있는 현으로 오키나와 섬이라고 하고 류쿠 대도를 관할한다. 그리고 이게 그 오키나와 류쿠국에 남아있는 그런 왕궁의 형태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현은 40개의 유인도와 수많은 무인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 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류쿠국의 왕가의 이제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쿠국이 대유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유국. 그러면 여기에 대유국이란 것은 이 큰 대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유국이다. 큰 섬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섬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유국이 있으면 소유국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9년에 사스마번의 침공을 받은 이후 일본 제국의 침략을 이제 여러 번 받아가지고 1879년에 이제 일본에 강제 병합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1699년이면 이때는 명나라 시대 아닙니까? 자, 명나라가 1644년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때 유구국이 명나라 시대에 사스마번에 이제 침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사스마번의 이제 위치를 가리켜 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자, 구글 어스로 이제 보면은 자, 일본 지도 쪽으로 이동을 확대해 보면 현재 이 지점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표시로 여기에 이렇게 붉게 표시를 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사스마 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붉은색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 섬은 이제 사스마 번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크를 침략하겠다는 거죠. 다시 구글 지도로 돌아오면 자, 이 지점에 있는 자, 외놈들이 이렇게 루크를 침략해가 이 루크국이 현재 이제 일본에 이제 병합됐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명나라 시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아래쪽에 요래 보면은 자, 유구국의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의 이제 모양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검은색을 봤을 때는 이제 올챙이 모양 위탁이 생겼고, 여기 흰색 면을 봤을 때는 이제 바람개비와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태극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삼태극이 되겠습니다. 삼태극. 자, 명나라 역사를 조사하면은 이런 형태의 태극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의 문양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국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같은 형태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위쪽에 유국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명나라의 조공국이다. 1429년에서 1644년까지 이제 조공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공은 실질적 내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주종관계를 매개로 조공을 바친 국가를 의미한다. 자, 조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뜻 아시죠? 그러니까 공물을 바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이나 돈, 현금, 물품도 되고, 예전에는 뭐 여인도 이제 바치고 뭐 그런 내용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물품을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치는 그런 것을 이제 조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공이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 조공이라고 하면은 조선에서 중국 쪽으로 물품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류국이 그러면 조선인가요? 류국은 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 조공이란 말은 조선에서 중국 쪽으로 물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조선으로 물품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공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겠죠. 자, 류국은 조선이 아닌데 조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류국이 조선에 조공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명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명나라의 조공국이라고 되어 있고 남명의 이제 조공국이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즉 남명, 여기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표시해 주는 게 남명이 되겠습니다. 즉 중국 대륙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남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어스로 보면은 앞전에 붉은 표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명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중국 대륙을 반으로 갈랐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남명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명나라는 하나의 나라인데 예전에 청나라와 이제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명나라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갈라져 버리죠. 자, 명나라가 이제 이 두 개로 갈라진 거는 청나라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유고기계라는 이 내용을 봐도 유고가 명나라하에 이제 조공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고가 이제 조공을 했는 나라가 명나라고 하니까 이 조공의 기록을 이제 확인하면 이제 명이 조선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조선은 누가 만들었죠? 태조 이성계가 만든 이제 명나라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청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1644년에 남명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명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때 청나라가 다시 탄생이 되죠. 그래가 청나라가 다시 수도를 이제 북경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이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채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에는 보통 우리가 국명을 청나라, 청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청나라가 아니고 청조가 되겠습니다. 청, 그리고 조선. 자, 그래서 청조가 됩니다. 남명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 청조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명나라라는 나라의 이 유구국이 조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으면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자, 유곡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태조실록 1권이나 되어 있고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태조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종이 나오네요. 자, 태종이면 이방원이고 태조이면 태조 이성계죠. 그리고 요 세종 때도 이 유국이라는 내용이 이제 많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유국은 우리가 보통으로 아는 그런 역사관으로 보면 조선에 주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유국국, 지금 류크국이 조선에 주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위키백과의 내용을 봅시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면 유국국이 조선에 조공했다는데 여기는 보면 조공한 나라가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사스마분, 그리고 일본 제국에 조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에 조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1429년에서 1644년까지 명나라에 조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청조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또 조공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청나라는 청조가 됩니다. 여기 뭐 대청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청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청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선의 나라에 조공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거짓으로 이제 배우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국이 조선에 조공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말한 같이 조선에 조공했다 이래 조선이라 써놔야죠. 근데 명나라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국이 조선에 조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록의 내용에 보면 유국이 와가지고 조공을 했다, 뭐 조회를 했다, 물품을 바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실록에 검색한 내용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나라라고 적혀야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적힌 이렇게 실록에 유구국이 조공을 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태조실록에 보면 유구국은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였다. 그 다음에 태조실록 2권에 보면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의 사신과 오량합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여하였다. 자, 유고국의 사신은 동반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오량합은 서반 4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그 종자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 잡았다. 유고국에서 박물을 바치었다. 이 박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공을 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선택 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뭐 박물을 이제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요런 물품을 이제 바쳤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도 한번 봅시다. 이건 태조실록 2권에 또 나와 있는데 유구국 중산왕이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예너를 바치고 포를 8명을 소환하였다.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유구기기에서 중산왕이 찾아와가지고 신하로 일컫고 그를 받들어 통사 이선을 보내어 예물을 가져와 바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유구국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이 태조 시대에 아마 조공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한번 봅시다. 중산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문에 보면 중산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매산에 임금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산왕.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중산왕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원문에도 한자가 중산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유자가 여기에 나오네요. 구국 중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산왕이라고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유고국의 왕이 중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산. 제가 앞전에 영상 처음 촬영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을 다 공개 안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지요. 어느 지도겠다. 그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이거 보이시죠? 조금 더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한자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유구국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실록에 나와 있는 여기 중산이라는 글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유구국의 지명, 즉 성 이름이 이제 중산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록에 이렇게 중산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자, 실록에 보면 여기 이제 중산이라고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왕이 있는 지역이 이제 유구인 것을 이제 실록의 내용과 이제 고지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육국 내용을 보면 여기 대유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국도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위키백과로 대유국이란 것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지도 한번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확대해 보죠. 그러면 자, 여기다 보면 유구국이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유구국. 그러면 요 유구국이 이제 대유국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소유국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류크섬은 두 개의 섬이 있는 것을 이 고지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도 보면은 여기에 자, 유구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왼쪽 아래에도 보면은 여기에 소유국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소유국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커다란 섬 왼쪽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큰 섬은 대유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대명일 통기라는 이런 책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서의 이제 이름일 거가 되겠습니다. 대명일 통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유국이 언급하고 있는 요 지도는 대명이기 때문에 명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명나라 대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위키백과에 돌아가면 자, 요 유국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했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실록에 보면은 유국의 중산왕이 찰도가 신하로 일컫고 그를 받들어 통사 이선 등을 보내어 예물 가져와 바치고 아울러 사로잡던 남녀 8명을 송환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유국이 현재 태조한테 여기에 예물을 바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태조가 만든 나라가 어디 나라죠? 요 조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어디 나라일까요? 자, 여기 뭐 태조실록에 보면 뭐 유고국 사자가 이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본 유고국은 산남왕 온사도가 그 소속 10원을 거느리고 왔다. 전실이다 유고국이 조공을 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고국의 모도 결제 등이 돌아갔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우리는 보통 조선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조선. 자, 그러면 조선이 어디에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아는 조선은 한반도 여기가 조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명나라잖아요. 근데 명나라에 이 유구국이 이 조공을 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조금 기호를 축소를 해야 되겠네요. 요게 다시 이름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명. 자, 이게 유구국. 자, 그러면은 유구국이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조선에 이제 조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위키백과의 내용에 보면 이 유구국은 명나라에 조공을 했다고 적혀 있죠. 조선에는 조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록의 기록에 보면 이 실록은 누가 만들었죠? 자, 조선이 만들었죠. 현재 그리 삐뚤삐뚤하네요. 실록은 조선이 만들었는데
근데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면 조선에 조공하지 않고 명나라에 조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실록의 내용은 한반도의 조선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명나라를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날짜를 한번 봅시다. 자, 명나라에 조공했는 날짜를 보면은 이게 1429년이가 되겠고 1644년까지 조공을 했다네요. 그러면 육국이 명나라에 조공한 처음 날짜가 1429년도쯤에 이제 시작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조선왕조 기록은 자, 여기에 태조실록 1년이라고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8일 정무가 첫 번째 기사라고 하니까 자, 태조가 이제 1년 됐다고 하니까 이제 조선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은 1392년에 탄생했다는 것을 여기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392년에 이제 육후국이 즉 유구국이 이제 조공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명나라의 이 류구국이 조공을 한 시기를 보면 1429년으로 처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실록의 날짜하고 명나라가 날짜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이 태조실록 자체도 일본이 가짜로 만든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류국은 명나라에 조공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1429년도로부터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1392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와 연도가 맞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 쪽에 날짜를 어느 정도로 조작을 했는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키백과의 내용으로는 1429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기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1429년 자 빼기 1392년 태조실록의 내용은 이제 1392년으로 나오니까 1392년은 37년 차이가 나네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일본이 역사 조작하고 날짜를 변경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37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일본이 다 고려서도 다 조작을 했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현재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촬영해 놓은 영상인데요. 자, 이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고 설명을 드렸죠. 홍건작이 일어난 1351년 해에서 홍무제가 태어난 1328년에 이 날짜를 빼면 앞전에 그 사파에 20살이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한자의 설명이 이제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홍건작의 난을 1351년을 앞전에 입력한 걸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에 주원장의 1328년 이 날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빼기 1328년을 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숫자 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자, 이 문자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문자 자, 이 문자가 일찍 죽을 3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20살 나오죠. 자, 그래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자, 23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완전히 일치하죠. 다 오차의 범위가 단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1321년 고려 국민화 심정 음력 10월로 계산을 하면 이성계에게 주원장은 33세로 죽은 나이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명나라 탄생했는 날짜와 조선이 탄생했는 날짜를 보면 현재 37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33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의 차이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37년 차이 난다는 이 계산이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계산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사설을 이제 조작할 때 이렇게 37년이라는 연대의 기간을 두고 명나라와 조선을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37의 이제 날짜 연대 기간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같이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유구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아마 그 위치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에 참여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유구국, 즉 중산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중산왕이 위치해 있는 이 유구국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요. 여기다 보면 소유국이라고 되어 있고 작은 유구국이 큰 유구국의 왼쪽 편에 있다. 그러면 요 큰 섬은 대유국이 되겠죠. 이 유구국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자, 앞전에 유구국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유국이고, 이게 뭐 대유국인데, 그럼 요 유국의 위치가 이제 어디라고 이제 예상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